네, 9시입니다. 아태미경제TV 개장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날씨도 화창하고 오늘 시장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핵심은 개장 전 방송 때 우리 살폈듯이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유가증권 시장에 그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속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가 오늘 시장의 흐름들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보면요, 오늘은 네, 종목별로 혼조네요. 오늘도 좀 2차 전지 테슬라 강세 때문에 2차 전지 쪽이 네, 강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강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이. 자, 그다음 반도체 장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강세였는데 반도체 장비는 조금 조용하네요. GST 이게 요즘 강세인데 액침 냉각이라고 해가지고요. 액침 냉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데이터 센터, 우리 AI 시대에 데이터 센터가 중시하지 않습니까? 데이터 센터가 이게 쿨링 하는데 엄청 열이 많아서 하루 24시간 에어컨 돌려야 되거든요. 이게 쿨링 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고 또 냉각을 위해서 물도 엄청 쓰게 물냉각, 수냉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완화시키는데 액침 냉각이 좋은 방법이다 하면서 액침 냉각 관련주로 GST를 요즘 부각되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어떻게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액침 냉각에 대해서 굉장히 기술력 있는 나라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 전기요금이라는 게 산업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나라의 경쟁력에 전기요금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지금 전기요금은 우리가 매우 여러 각도에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특히 전기요금이 예를 들면 폴리실리콘 라든지 이런 데는 동박 이런 데는요, 전체 원가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300에서 40%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기요금이 싼 나라로 가죠. 말레이시아가 전기요금이 싸거든요. 굳이 이걸 안 하더라도 전기요금은 우리 모든 산업, 우리 삶의 질에 있어도 마찬가지 인프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아무 대책도 없이 원자력을 없애버리고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하겠다. 이거는요, 정말 나라를 훼손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면 저는 그건 아주 비상식적인 얘기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있는 나라가 태양광 효율이 좋은 것도 아니고 태양광 같은 거는 사막이라든지 사막도 쉽지는 않아요. 막 그런 나라에서나 고려할 수 있는 건데요. 어쨌거나 앞으로는 정말 좀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관련해서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액침 냉각이 부각이 되면서 GST라든지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얼마나 연관성인지 저는 그렇게 공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매매하시려면 철저히 단타로 끝내시는 게 좋겠죠. 자, 다음에는요. 지금 요즘 애플이 잘 안 팔립니다. 워렌 버핏이 지금 애플 주식을 좀 팔았다. 작년 4분기에. 그게 뉴스로 어제 나왔는데요. 애플 아이폰이 중국에서 지금 매출이 줄어들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애플 관련주, 네, LG이노텍, BH 이런 종목들은 조금 힘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특히 LG이노텍 같은 거는 상당 기간 관심을 안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게임주 오늘 그래프톤 게임은 제가 그래서 그래프톤하고 네, 데브시스터즈 정도만 오래 보시면 됩니다. 위메이드는 올해 어쩌고 된다 하는데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네, 장영국 대표가 번지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이다. 그 생각에 무슨 게임이 나와도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위믹스를 가치를 자꾸 올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위믹스 같이 올려서
게임들이 다 작살나는 걸 봤는데도 굳이 고집을 펴는 보면서 참 무능한 경영자다. 자, 오늘은 코인 관련주도 STO 관련주들도 오늘은 약합니다. 자, 엔터는 고만고만 하고요. 엔터가 요즘 좀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계속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인 관련주 힘을 좀 못 쓰네요. 근데 지금 코인베이스가 시간에 강해서 코인 관련주는 우리 기술 투자가 대표적인데 쉽게 끝날 것 같진 않은데, 물론 단타 관점입니다. 루닛 강세네요. 루닛 JLK 뷰노 의료 3인방들이 강세입니다. 그래서 루닛이 오늘 이렇게 강세를 보인다면 의미는 크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분기 성장성, 그래서 이제 좀 다시 이제 추세적으로 움직여서 우상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혹시 루닛과 관계자가 계시면요, 앞으로 이런 100% 무상증자 같은 무지한 짓은 제발 좀 하지 마라. 조언을 해주시고, 여타 상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계획 없이 늘리는 행위는 정말 하지 마라. 주주들한테 피해를 준다. 오늘 조선점 플러스고요. 방산 오늘 조금 플러스 나왔고요. 로봇 관련주는 오늘 좀 약하네요. 자, 2차전지 오늘은 2차전지가 제일 셉니다. 2차전지가 전반적으로 셉니다. 그동안 좀 올랐던 엔캠이 조금 약하고요. 전반적으로 좀 2차전지가 테슬라가 오랜만에 강세를 보이니까. 그 다음에요. 오늘 텔레칩스, 칩셋 미디어. 요거는 현대차가 이제 지금 자동차용 차량용 반도체를 해외 의존도가 높은데 국내 기업을 키우겠다 하니까 칩셋 미디어, 텔레칩스, 요게 대표적인 차량용 반도체 업체입니다. 이것들이 강세를 보이네요. 그래서 오늘 보면 팹리스, 칩리스들도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오늘 클리오 실적 나오는데 클리오 강세고요. 100% 무상 발표한 아이패밀리 SC는 오늘도 약세네요. 4분기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질 것까지는 없을 보이는데 어쨌거나 시장은 내역합니다. 네. CNC 인터내셔널도 실적 좋게 나왔죠. 클리오. 그래서 지금 화장품 산업, 이 나라가 전 세계를 전 세계 사이버 영토로 치면 우리나라가 지금 1등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사이버 영토가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올해도 화장품들도 기대가 된다. 저도 한번 시간 내서 화장품 업종 전반을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이오는요, 오늘 뭐 다른 얘기는 아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공생하겠다, 상생하겠다. 그래서 왜냐하면요, 이런 바이오 회사들이 뭘 신약을 개발하려면 자기들이 물질을 도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삼성바이오 이게 가가지고 결국 그 바이오 회사가 팹리스입니다. 팹리스 비유를 꼭 한다면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 가가지고 꼭 파운드리가 팹리스가 파운드리 가서 반도체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하는 것처럼 바이오들이 가가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지고 네, 이런 신약 물질을 이렇게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가야 이제 우리가 임상을 하지요. 그게 수십억 듭니다. 근데 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런 그 스타트업들한테 야, 나도 저기 투자를 해줄게. 그래서 니들이 우리한테 가서 만들어.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말을 그래놓고 그동안 안 지켰어요. 사실 삼성바이오가. 그리고 삼성바이오는 비싸게 그걸 해주면서 이익을 폭리를 취했죠. 사실 그동안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님 혹시 이 방송 들으시면 네, 좀 그러지 마십시오. 네. 이렇게 뭐 수익이 적게 나는 회사도 아닌데, 근데 오늘은 공생하겠다. 그래서 지원을 하겠다 하는 게 발표가 됐는데 반가운 일이죠. 그래서 앞으로 공생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좀 그렇게 돼서 우리 바이오 기업들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동차를 한번 볼까요? 자동차 오늘 강세입니다. 플러스권이네요. 자, 어제도 설명드렸지만요. 왜 토요타 자동차가 지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느냐. 중요한 변화입니다. 결국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게 유력한다면 하이브리드가 상당 기간 큰 소리를 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말은 전기차 시대가 더 좀 멀어진다. 전기차의 활성화라 그럴까요? 그래서 지금 1월에 국내 수입차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브리드 판매 비중이 50%를 넘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그래서 토요타가 하이브리드 1등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트럼프 시대에 가고 있다, 이미. 그래서 지금 오늘 뭐 2차 전지가 강하지만 2차 전지에 대한 우리가 막연한 낙관론은 접을 필요가 있다. 올해는 정말 가혹한 한 해가 될 수 있다. 특히 영업이익률이 낮은 회사들, 특히 양극재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기. 양극재, 동박, 제가 수익성이 낮은 게 동박 양극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동박 양극재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거다. 염두에 두고 우리 투자에 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2차 전지는 굉장히 단타 위주로 대응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흐름들이네요. 그래도 오늘은 2차 전지, 테슬라 영위하고 2차 전지 강세고, 외국인들이 오늘은 유가증권시에 순매수입니다. 지난 이틀간은 순매도로 출발했었는데요.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파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에 300억대 순매수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확대되면 어떻다? 네, 삼성물산, 현대차, 그런 것들, 은행주, 이런 것들이 외국인 선호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위축된다. 이 흐름들.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외국인이 순매수 출발을 하는군요. 네,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9시 13분인데요. 제가 수업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는요, 오늘은 외국인이 순매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오늘은 당연히 코스닥보다 상대적으로 지금 0.7% 상승 중인데요. 코스닥이 지금 0.2%니까 이 차이는 결국 외국인이 만들고 있다 하는 게 뻔히 나타나고 있고, 상승 종목은 474, 하락 종목은 349. 네, 상승 종목이 훨 많습니다. 반면 코스닥은요, 외국인이 지금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 상승폭도 낮고, 등락 종목 수가 664대 831, 하락 종목이 훨씬 많죠. 자, 이 경계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외국인이다.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의 동향을 초점을 맞추고 양시장 흐름을 대응하는 게 효과적이겠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또 살아있는 항상 업계 얘기를 제가 해드려야 되니까, 결국 제가 우리 그 애청자님한테 해드리는 얘기들은 저는 스트래티지스트입니다. 저는 애널리스트 정도의 깊이 있는 지식은 안 되고, 대신에 광범위한, 그리고 또 업계, 제 경험과 또 업계 오너분들을 통해 실질적인 얘기를 들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니까, 저는 미국으로 치면 좀 스트래티지스트다. 네. 자, 지금 외국인들 동향 보니까 이 코스피에서 순매수가
좀 주춤하네요. 개장 초반에 샀다가 코스피도 주춤하고 코스닥도 순매도가 늘고 오후 외국인들이 오늘 영 움직임이 그 시기 합니다. 자, 그 속에서 행복 드림 CIS는요. 앞으로 계속 꼭 긍정적으로 지켜볼 회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CRO라는 게 저는 처음에 CRO를 좀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드림 CIS 회사 이름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제가 별로 안 좋게 봤는데 대표를 만나고 CRO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를 갖고 보는데 아직은 좀 더 한번 지켜보시죠. 관심은 두고 계속 관심은 두되 추적 관찰하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KRX님 1월 양극재 수출액 52% 지금 양극재 수출액이 중요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폴리실리콘과 비유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올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2차전지 특히 양극재, 동박 이쪽은요 엄중히 대응하시는 게 안전하실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기업핑이 동원산업은요 어제 그 실적 나온 거에 대해 조금 실망하는 것 같아요. 어제 외국인들이 좀 팔았죠.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006040인데요. 자, 동원산업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원산업은요. 요게 자사주를 소각하겠다. 총 자사주가 지금 한 약 28% 정도 소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가가 지금 떨어졌죠. 떨어져가지고. 자, 그래서 지금 제일 핵심은요. 동원산업은, 네. 이 4,600억 작년 영업이익이 4,600억. 재작년은 4,900억.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본금이 이번에 감자를 하면요 360억이거든요. 자본금 360억짜리가 연간 네, 거의 4, 5천억의 영업이익 한 10배 이상의 난다. 자, 꾸준히 난다. 뭐 여러분 동원 참치캔부터 이 회사는 다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볼때 요게 지금 소각되는 이 금액만큼 약 한 30% 정도의 시가총액은 주가는 올라야 맞지 않습니까? 그만큼 줄어드니까. 그리고 이렇게 막대한 역대급 소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주가가 떨어졌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지금 28% 소각 발표인데 저는 기본이 여기가 기본이라 보거든요. 근데 지금 오히려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손해보고 좀 나올 필요는 없는 주식이 아니냐. 우상향이 저는 좀 정해져 있다 표현하면 좀 그렇게 우상향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아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네, 요게 나올 때 다시 한번 부각되지 않겠나 싶어서 참고 좀 기다리시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동원산업은 아직 몰라서, 결국 또 물론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전해액 할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전해액 설명하면서 애널리스트 잘 모르고 펀드 매니저는 아예 모르고 저도 펀드 매니저랑 통화를 해보면 글쎄요, 전해액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대부분에 그랬지 않습니까? 동원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최근에 알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좀 답답하시지만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손해보고 나올 성격의 종목은 아니지 않느냐. 제가 5% 제가 물리면 손절매 하십시오. 손절매하고 다시 보십시오. 하고 기본적으로 조언 드리지만 동원산업은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 업계분 얘기를 들어보면요. 또 참치가 원래 참치는 일본 분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중국사 분들이
참치에 맛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참치 가격이 굉장히 고공행진을 유지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참치 업황은 상당히 견고하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은 2차 전지 전반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레드박스 덕산테크옵션 이제 손실을 벗어났다. 고생하셨습니다. 야, 덕산테크오피아를 지금까지 들고 있으신 것도 참 힘드셨을 건데. 그래서 뭐 지금 올라가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해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네, 0317-330인데요. 자, 덕산테크오피아 그동안 누차 좀 설명드렸지만 이게 전해 액 첨가제, 덕산테크오피아 자체는 첨가제는 조미료 같은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오르는 광무 같은 회사라 봐야죠. 근데 전해 첨가제는 좀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조미료를 우리가 음식에 어마어마하게 쓰지는 않잖아요. 자회사가 덕산 일렉테라가 전해 액을 하는 회사인데 자, 요거 이 회사도 미국의 전해 공장을 지금 추진 중입니다. 중이라서 테네시에 요것이 주가에 반영된다 봐야 되는데요. 네, 지금 볼 때 이거는 뭐 하세월입니다. 회사는 2024년에 완공하고 2020 양산 가동 이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물론 회사는 열심히 하시겠지만 네, 미국 이게 이 전해기는 케미컬 공장이고 전해기는 불소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인허가의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쉽게 나올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동안 NKM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도 NKM은 이미 지나서 조지아에 이미 공장이 4만 톤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4만 톤이면 상당히 큰 건데요. 조지아에 이미 가동 중이라는 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가 그냥 모르시는 분은 공장 지어서 하겠지 이런 입장인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케미칼은요. 특히 불소가 들어가는 케미칼. 우리나라도 불소가 들어가는 공장은 인허가내기가 아주 힘듭니다. 이게 유독 물질이잖아요. 어쨌거나 이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데 좀 현실을 좀 생각하신다면 너무 장밋빛 대응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 네, 그래서 레드박사님 고생하셨는데요. 적절히 이런 현실을 염두에 두시고 적절히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로 좀 더 가야 할까요?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고생하시다가 원전을 찾았잖아요. 그때는 좀 현금을 좀 느끼시면서 좀 시장을 지켜보는 게 어떨까요? 조금 관망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각상 그렇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양시장은 오늘 시장은 이렇네요. 오늘 시장은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이 이렇게 순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면 코스닥이 또 최근에 상대적 강세를 좀 보였잖아요.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 순매도가 이런다면 점점 좀 숨고르기를 할 것 같고요. 이제 남아있는 관건이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오늘 순매수가 좀 한 2, 3천억 되면 또 삼성물산 이런 주식들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고 여기서 그냥 꾸물꾸물 한다면요 조금 지지부진할 것 같은데 남아있는 관건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이 양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특히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의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여기에 양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지금 약세고요. 지금 보니까 제주반도체, 퀄리타스 반도체, 팹리스들이 약하네요.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칩셋, 미디어, 텔레칩스, 자동차 관련 외에는 오늘
좀 팹리스, 칩리스들이 좀 약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소부장들은요. 네. 소부장들 전반적으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시간 내 강세라도 지금 심리적으로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는 못하는 소부장들, 반도체 소부장은 오늘 좀 약한 모습이고, 네, 2차 전지가 테슬라의 영향으로 강세인데, 이게 또 얼마나 유지될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JM님, 동원 시스템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동원 시스템즈 제가 한번 그것도 리포트를 좀 쓰겠습니다. 지금 뭐 기본적으로 동원 시스템즈가 지금 TCC 스틸 말고 동국 산업 요쪽이 자 오랜만에 TCC 스틸 설명 드릴까요? 00277110 자 TCC 스틸이 니켈 도금 강판이거든요. 여기에 원통형 배터리의 캔입니다. 캔. 우리가 알루미늄 캔처럼 껍데기죠. 껍데기. 이걸 국내 지금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고 이걸 예전부터 공급을 해두는 회사인데 여기 공장이 지금 이제 완공이 되면서 정설 투자가 딱 맞았죠. 지금은 그래도 원통형 배터리 쪽은 수요가 늘고 있어서 업황이 좋은데요. 이걸 하는 게 TCC 스틸인데 지금 동국산업도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동국산업으로부터 이 니켈 도금 강판을 공고를 받아서 여기들은 캔을 만들겠다 하는 게 지금 동원 시스템즈가 추구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더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CC 스틸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시스템즈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테슬라 등의 강세로 이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정도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는 외국인들이 남아있는 관건은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은 이렇다면 코스피에서 과연 순매수가 확대할 거냐. 아마 제 방송 마치고 한 10시 지나면 외국인과 기관이 본격적인 매매를 할 건데요. 그때 순매수가 확대되느냐에 따라서 시장 방향이 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10시 이후에 외국인 순매수가 좀 커진다면 좀 대형주들이 힘이 쏠리면서 좀 코스닥이나 2차 전지도 좀 힘이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염두에 두시고 지금은 발 빠른 대응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유, 그래도 요즘 또 우리 레드박스님도 그렇고 물린 것들 뭐 찾았습니다. 요즘 또 엔캠, 와, 정말 대단한 게 우리 애청자님이 엔캠을 지금까지 버티고 들고 계시다가 팔았습니다 하는 얘기를 어제 그제 좀 많이 들었는데 정말 고수십니다. 제가 이렇게 기업 내용을 여러분께 알려드리지만 기업 내용을 아는 것과 매매는 또 다른 영역이에요. 엄청 다른 영역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바탕으로 잘 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도 요즘 여러분들이 이제 손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제가 좀 보람을 느끼는데 제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여러분께서 작년에 하반기에 보셨던 손실을 좀 더 빨리 만회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은요. 외국인 동향, 지금 다시 외국인 순매수가 유가적으로 늘고 있는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빨리빨리 대응하시는 게 조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주말에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여러분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특급 참모 하태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